오는 31일부터 2주 동안 식당과 주점 등의 실내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 밤 11시까지로 늘어납니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집단 발생 건수도 소폭 감소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건소 근무 여건 개선 계획을 내놨습니다. 130여 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의료 인력을 늘리고 전 직원에게 순차적인 특별 휴가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LG헬로비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간 부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와 백신을 비롯해 부동산과 아파트,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 뽑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는 비장군이 가정 양육 아동에게도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2주 동안 식당과 주점 등의 실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합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늘렸습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과 포장마차도 밤 11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집단 발생 건수도 소폭 감소해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도 발령된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집중 점검하겠으며 주간 단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단계 조정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28일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5,6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 일선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구군 보건소 인력을 늘리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부산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시 보건소 적정 인력은 1,000여 명이지만 현재 인력이 930명 수준이라며 부족한 인력과 휴직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 총 134명을 선발하고 9월 중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신규 인력 충원 전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의료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하는 직원은 휴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에게 사흘에서 닷새 정도의 특별 휴가를 줘 순차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 대응부서와 지원부서 간의 교차 근무와 근무 교대를 통해 근무 피로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균을 내보니 53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수천만 원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가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5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하게 해달라.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에 약 10,000명가량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을 시작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의 상황도 살펴보죠. 이달에만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을 고리로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62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부산은 무려 503명이 유흥업소발 확진자입니다. 치료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거론한 이 사례들만 해도 최소 40억 원이 넘게 쓰인 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자기 돈으로
그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모든 거 보상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후주의를 해가지고 걸렸으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는 등교가 중단되고 학생 등 약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뿐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7주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단속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834건, 4,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유흥업소 확진자는 세금도 아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간 부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5월 한 달간 부산의 주요 키워드를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백신 접종 등의 키워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관련 단어를 제외하면 어떤 주제가 관심을 얻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동래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2배로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는 등 부산 도심 내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이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관련 소식이 주목받았습니다. 강서구를 비롯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특정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 소식도 있었고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명륜 2구역, 온천 4구역 등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얻었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아파트도 관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 등락 소식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 강서구와 기장군 등의 인구 증가 소식, 우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소식,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소식 등 아파트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언급됐습니다.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전망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세먼지입니다. 황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다, 옅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최근 들이 공기의 질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일은 다시 일상이 됐고 미세먼지가 많이 언급된 단어에 올랐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지금까지 LG 헬로비전 AI 아나운서 이지혜였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올해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돈을 써서 그러면 오프라인에서의 소상공인의 점유율만큼 디지털 경제 안에서도 그만큼의 점유율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경제가 소상공인에게 만만해 보여야 된다. 이 만만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이게 사실 지금 올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센터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가치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입점 예정인 소상공인 1000여 명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타 소상공인 발굴 프로그램과 1:1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는 기장군이 가정 양육 아동에게도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기장군은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가정 양육 아동 2,500여 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기장군은 아동의 급간식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기장군 관계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도 이제 급간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까지는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이렇게 가정 양육 아동까지 지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양육 아동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공정하게 특히 급간식처럼 아이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도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우선 급간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가정 양육 아동에는 지원에서 사실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도 하나의 보육기관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본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장군은 이렇게 단순 비용 지원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동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관련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저희들 어린이집에는 10억과 유치원에 4억,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가정 양육 아동 3억 예산을 확보하여 급간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차츰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현재 기장군 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수준만큼으로 해서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상 아동의 수와 필요한 예산 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기장에는 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30대나 40대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다 보니 출생률이 떨어지고 이것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번 사업이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잘 안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어떤 민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도 항상 취재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전합니다만 행정의 역할 또한 현장의 현안들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겠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행정의 모습을 영상으로 취재했습니다. 부지가 어디 부지 소유인가를 알아야 된다. 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일단 첫째는 이 땅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 그건 두 맞아. 번째는 이웃이 옆에 이런 거 만들면 모여서 막 시끄러우니까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게 막 그거만 뭐 네. 되든 안 되든. 예, 한번 검토해서 네.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해마다 제가 사실은 민원을 넣기도 하고 또 이런 걸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서 힘들었었는데 석상에 나가서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서로가 이해하기도 쉽고 편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가 오래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도시 기반 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경사지가 많고 해서 뭐 계단이라든지 또 뭐 하수구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시를 구석구석 잘 아는 통장님들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현장의 문제점을 저희들 확인하고 즉각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청년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오후 해운대 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조양호 전임 회장에 이어 새로 취임한 김태효 신임 회장은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명예회장인 박무열 영남이엔지 대표는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구 청년연합회는 지역 환경 정화 활동과 청소년 지킴이, 저소득층 돕기 사업 등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이 28일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중구는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지역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상위 건립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관을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 시설로 장애인협회가 있긴 하지만 건물이 협소하고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 만큼 장애인 복지관의 대안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28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날 이영갑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박상현 영산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6개월 동안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직계가족을 비롯해 의혹 있는 관련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고 우선 6월 말까지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특위는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명단 공표와 함께 이후 공천 배제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2021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부산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의 가치와 감동을 공유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재능기부 우수사례 경연대회입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팀은 8월 26일 본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27일 밤 부산역 광장 앞에 걸려있던 정당 현수막의 끈을 훼손한 5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밤 11시 20분쯤 50대 A씨가 모 정당의 현수막을 끝을 태우는 모습을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현수막이 불법으로 부착됐다며 현수막을 훼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부산시가 성면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매월 2차례 주말에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구 제1화학이 가동되던 그 시기에 연신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교직원들,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과거 성면 공장 근처 2km 이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성면 취급 근로자 등입니다. 부산시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성면환경보건센터와 협의해 이번 주말과 다음 달 26일에서 27일 사이 부산시 청사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면은 흡입하면 폐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1군입니다. 성면 관련 질병이 판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